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법원이 가상화폐 테라 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파산을 승인했습니다. 비트코인닷컴 등에 따르면 미 델라웨어주의 파산법원 판사는 현지 시간 19일 테라폼랩스의 파산 계획을 승인하고 해당 파산 계획이 추가 소송보다 더 나은 해결책이라고 밝혔습니다. 테라폼랩스 측은 파산 청산의 일부로 가상화폐 구매자들과 다른 투자자들에게 최소 1억 8,450만 달러에서 최대 4억 4,220만 달러 사이의 금액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연준의 빅컷으로 미국 기술주가 일제히 랠리하자 미국 증시의 대표 기술주인 애플도 간만에 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이날 애플이 급등한 것은 일단 전일 연준의 빅컷으로 기술주가 일제히 랠리했기 때문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애플 모바일 부분 최고 경영자 마이크 시비트가 아이폰 16의 초반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발언한 것도 주가 급등에 일조했습니다. 애플은 일주일간의 선주문 후 13일부터 최신 아이폰인 아이폰 16을 공식 판매합니다. 아이폰 16은 인공지능을 장착한 최초의 아이폰입니다. 시비트는 첫 주의 선주문이 지난해보다 좋았다며 아이폰 16이 기존 시리즈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가 미국의 빅컷에도 19일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의 기준금리 예상 수준에 비해 국고 10년물 3% 이하는 너무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미국 국고채 시장에 연동돼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음에도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추후 인하 속도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매파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 최대주주 공개 매수 진행으로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공개 매수 성공 여부에 따라서 경영권 향배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회사 측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서 진행 상황에 따라 주가는 요동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MBK 파트너스의 특수 목적 법인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와 고려아연의 최대 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에 대한 경영권 강화 목적의 공개 매수에 돌입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은 영풍 측의 이번 공개 매수에 대해 약탈적 인수, 합병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MBK에 대해서도 기업 사냥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파일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오은비입니다. 네, 뉴욕 증시는 빅컷 이후 하루 뒤에 달아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기분 좋게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고용시장을 들여다봐야 된다라고 코멘트를 했었는데 어제 나왔던 경제 지표가 꽤나 괜찮았습니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고용시장이 생각보다는 그래도 너무 빠르게 식지는 않고 있구나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하한 후에 경기 침체가 오지 않았을 경우에는 증시가 랠리를 펼친 바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일단 여기에 베팅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도 어제 플러스 마감했고요. 테슬라도 급반등하면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출발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다면은 지난 거래일 우리 시장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4년 6개월 만에 통화정책 완화에 나서면서 빅컷을 단행하면서 어제 아시아 주식시장은 일제히 급등하는 모양새를 나타냈습니다. 이와 달리 한국 시장은 장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에 또 상승하는 모습을 또 나타냈습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의 주식을 대거로 또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는 장중에 1년 내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주가가 11%가량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오후 들어서 저가 매수 투자자들이 나타나면서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낙폭을 조금은 줄여낼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외국계 투자은행의 이 부정적인 전망 리포트가 나온 게 가장 큰 원인인데요. 이 모건스탠리가 지난 15일에 국내 반도체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SK하이닉스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2단계나 낮추게 됐고요. 목표 주가도 절반가량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한편 유가증권시장 안에서는 좀 업종별로 온도차가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금리 인하 수혜 업종으로 꼽히고 있는 게 바로 의약품인데 3.84%가량 올라가기도 했고요.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주가가 5.96% 오른 104만 9천 원으로 마감을 하면서 3년여 만에 다시 한 번 더 황제주 자리에 등극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등 자동차 업종, KB금융 등 금융업종 또한 마찬가지로 상승 흐름세 보여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블랙록 등이 최소 300억 달러 규모의 인공지능 인프라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라는 소식에 힘입어서 전기 장비 업종은 7% 넘게 올라갔습니다. 이로 인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훈풍이 들이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계획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연휴를 쉬고 왔더니 오늘 다시 한번 금요일입니다. 주말을 앞둔 상황 속에서 어떤 전략들 세워가면 좋을지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팔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포커스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 온 최충성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문가님 일단 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네, 어제 아시아 증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 다소 아침에는 상승 출발했는데 조금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 아시겠지만 모건스탠리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관련해서 반도체 목표가 하향 조정이 나오면서 일단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크게 흔들리면서 지수가 좀 영향을 좀 받은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관련해서 나중에는 좀 밑골이 달고 좀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일단 시장 자체 흐름, 분위기 자체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된 부분이 있으나 뭐 그렇게 크게 위축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일단 개별적인 그런 모멘텀에 따른 투자하는 그런 전략은 계속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 자체 분위기는 뭐 오늘도 훈풍을 어제 미 유럽 증시가 좀 강하게 상승을 했고 기술주가 좀 들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단 관련해서 좀 상승 흐름을 좀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는 좀 흔들림이 나왔지만 다소 이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차분하게 좀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건스탠리발 리포트로 인해서 어제 반도체 투톱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주도주가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또 어제 미국 시장이 좋게 끝났기 때문에 회복할 수 있을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제 장 마감한 후에는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 중입니다. 까뮤 ENC, 금양, 센즈랩, 한양증권, 셀바스 헬스케어 자리하고 있고요. 정규장에서는 반도체가 쉬어갔고 제약 바이오가 방어를 해줬습니다. 시간 외에서는 유증이나 수주 소식 등 개별 호재에 따라서 움직였고요. 더불어서 경찰청이 내년 예산에 딥페이크 관련한 내용들을 포함하게 되면서 보안주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함께 짚어보시죠. 네, 시간의 특징주 종목 먼저 확인해봤습니다. 전문가님, 이 중에서 오늘장 안에서 추가적으로 움직임 보일 만한 종목 어떤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은 요즘에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많고요. 뭐 지분 투자라든지 유상증자 관련해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까뮤 ENC라는 종목인데
오랜만에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200억 원 관련해서 제3자 유증 결정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시간에서 좀 상한가로 갔고요. 일단 지금 차트가 좀 많이 무너진 그런 상황에서 시간에서 좀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한 단계는 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시간에서 올라간 가격대보다도 한 단계는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지 않을까. 다만 윗꼬리는 좀 조심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에겐 괜찮은 그런 종목일 수 있으나 뭐 계속적으로 끌어가는 매매는 지금 당장은 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건설주 전반적으로는 뭐 부동산 경기나 이런 것들이 좀 회복이 돼야 되고요. 다만 이제 PF나 이런 부분들 아직 좀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PF 관련돼서 이슈는 좀 여전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건설주 너무 적극적으로 매매하시는 전략은 좋지 않다. 다만 이런 이슈가 좀 나왔을 때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시는 전략은 좀 괜찮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금양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뭐 다 아시는 그런 종목인데 2차전지 관련해서 지금 업종에 뭔가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그런 과정이 좀 나오고 있고, 뭔가 설비 투자라든지 R&D 투자 그리고 실적적으로 뭔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했는데, 금양이 어제 그런 부분을 좀 해소를 해줬던 것 같아요. 일단 2조 3천억 원 관련해서 2차전지 공급 계약을 좀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어제 시간에서 좀 상한가가 나왔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할 필요는 없고, 일단 2차전지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박스권 대응을 여러분들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하신다면 괜찮은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그리고 2조 3천억 원 규모라는 거는 굉장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 발 올라왔다가 좀 주저앉는 것보다는, 주가가 주저앉는 것보다는 다시금 한 두 번 정도 좀 상승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다만 이제 차트상 지금 역배열에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추이를 돌리려면 이제 8만 원 이상은 좀 회복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1차적으로는 6만 원 구간, 2차적으로는 7만 원 구간 좀 바라보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 그리고 금양으로 인해서 2차전지 전반적으로 훈풍을 좀 불어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좀 확인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이제 센즈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일단 센즈랩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딥페이크 관련해서 이슈가 다 나왔던 종목이고, 최근에 이제 눌림목을 한 10거래일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은 어제 이제 경찰청에서 딥페이크 탐지 기술 개발에 3년간 90억 원을 좀 투입하겠다 소식이 좀 나오면서 보안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 뭐 샌즈랩, 모니터랩 같은 종목들 다들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관련해서 지금 눌림목이 좀 나왔고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그런 상승, 오늘 이제 시간에서 좀 들어올린 그런 가격대를 좀 벗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상승 여력은 또 한 번은 좀 강하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부분 지금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에요. 정배열로 확실하게 좀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탄력적으로 크게 좀 나올 수 있고, 지금 이거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국내만의 이슈는 좀 아니고 글로벌적인 좀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그 관련해서 소식들이 나올 때마다 주가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인지하시고 대응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한양증권이라는 종목인데요. 한양증권 관련해서도 이제 주식 매매 공계약 체결의 인수가 뭐 2,203억 원 관련해서 이슈가 나왔고, 기존에도 이제 증권 관련해서 좀 이슈가 있었어요. 한양증권은 일단 KCGI 관련해서 인수가 관련해서가 이제 책정이 되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뭐 한 단계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거는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스윙 관점으로 좀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를 가지 못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주가가 직전 고점이 이제 19,400원 구간인데 저 자리도 좀 충분히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종목은 셀바스 헬스케어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뭐 금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죠. 셀바스 헬스케어 관련해서 지금 B컷을 좀 단행을 했잖아요.
일단 해리스 훈풍의 좀 기대감 속에 해리스 정책주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일단 관련해서 지금 보시면은 눌림목을 딱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상승 후에 삼각 수렴형을 만들고 좀 눌림에서 이제 반등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000원 이상 좀 바라보셔도 괜찮은 그런 전략이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어제 시간에서 올라갔던 거는 종목들이 좀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플러스로 어제 미국, 유럽 증시까지도 좀 강세를 보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주가가 추가적인 그런 상승 여력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제 시간 외에서는 개별 이슈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꽤나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까뮤 ENC 같은 경우에는 한 단계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윗꼬리를 조금 더 조심하라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박스권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섹터들을 위주로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1차적으로 봐야 될 게 어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좀 많이 빠졌었죠. 일단 밑꼬리를 달고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지금 회복을 한 건 아니에요. 뭔가 거래가 동반된 그런 상승이 좀 나온 건 아니고, 어제 기관 매수가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이게 외국인들이 지금 당장은 좀 매수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회복 여부가 가장 좀 최우선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시장의 키는 사실 외국인들이 좀 쥐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반도체, 뭐 어제는 미국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상승이 나왔고 기술주 전반적으로 상승이 나왔는데, 이런 훈풍을 좀 이끌어 주는데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올까? 이거는 좀 1차적으로 좀 바라보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가격적으로는 메리트는 있는데 완벽하게 뭔가 거래가 동반된 상승이 나오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적으로 조금 관망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향후에 주가가 완벽하게 좀 턴어라운드 하고 업황이 좀 턴어라운드 하고 실적을 완벽하게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준다면 그때 가서 매수하셔도 늦지 않다.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이슈, 개별적인 이슈들로 올라가고 있는 뭐 딥페이크 관련주, 그리고 원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제약바이오도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뭐 비만 치료제라든지 미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CDMO 관련주들, 바이넥스, 기존에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라든지 삼성바이오로직스 굉장히 좀 강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리 인하의 수혜를 다이렉트로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또 제약바이오이기 때문에 1순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전 관련주도 체코 원전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잘 봐주시고, 어쨌든 지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좋은 훈풍을 주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그런 매매를 좀 잘 하신다면, 조금 트레이딩 대응을 폴짝폴짝 조금 여유롭게 잘 뛰어다니신다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 종목들에 좀 집중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살펴볼 сек터 세 가지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딥페이크, 제약, 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 섹터를 제시해 주셨고요. 특히나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수급을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업황 개선 시 매수를 해도 늦지가 않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나 이 개별 이슈 종목들에 조금 더 집중도 있게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고 추가적인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 전문가님의 탑픽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일까요?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원전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원전 관련주 관련해서 좀 체크를 하자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그 중에서도 우리 기술은 제가 어제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에너토크라는 종목입니다. 일단 에너토크 관련해서 뭐 다 알고 계실 만한 그런 종목이고, 지금 체코에서 대통령이 주재 공식 환영식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2박 4일 일정으로 지금 체코에 방문한 그런 상태이고요. 지금 원전 계약 관련해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뭐 지원을 하겠다, 원전 동맹을 좀 구축하겠다, 뭐 일정 떠나기 전에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그리고 뭐 원전뿐만 아니라 무역이라든지 투자, 뭐 첨단 기술 협력 관련해서
이런 제도와 MOU를 좀 공동으로 발표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좀 있기 때문에 원전뿐만 아니라 알파적인 그런 요인들도 잘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기술적으로는 최근에 이제 장대 항공 만들고 운봉을 좀 만든 다음에 보관오리 패턴을 지금 만든 상황이에요. 어제는 아쉽게도 좀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쨌든 관련해서 지금 장대 항공을 한번 노려보시는 그런 전략 유효하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매수가는 7,10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고 1차 목표가는 7,500원, 2차 목표가는 8,000원, 손절가는 6,900원 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안정적으로 바닥권에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끌어가시는 그런 전략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으로 에너토크 살펴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부터 22일까지 지금 체코를 방문 중인 상황입니다. 한국과 체코 사이에서 원전 동맹을 강력하게 구축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원전주의 흐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목 1차 목표가 7,500원이고요. 2차 목표가는 8,000원입니다. 손절가 6,9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탈하지 않는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탑픽 종목 화면을 통해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요.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마켓 온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개장하기 전에 어제 마감했던 글로벌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까지 함께 되짚어 보시죠. 네, 먼저 글로벌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51%, S&P 1.7%, 다우지수 1.26% 모두 다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10년 국채 같은 경우에는 0.86% 올라왔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반도체 종목들 어제 굉장히 간밤의 흐름 좋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4%나 올라왔습니다. WTI도 1.83% 상승한 채로 미증시는 마감을 했습니다. 간단하게 조금 더 짚어보자면요. 미국의 연준 같은 경우에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또 단행을 했었죠. 근데 이게 조금 하루 뒤늦게 시장에 반응이 오면서 조금 시장 참여자들이 환호세를 오늘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7% 넘어가는 그런 폭등세 보여줬고 엔비디아가 4%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이 M7, 이 빅테크 종목들이 굉장히 시장에서 강하게 올라오면서 상승세를 주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와 S&P 500 각각 사상 처음으로 42,000, 5,700포인트 선을 돌파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기도 했고요. 국제 금값 같은 경우에는 1%대 상승하면서 온스당 2,600달러 돌파를 지금 눈앞에 둔 상황입니다.
또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증시는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펴볼 것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9월 달에 시장에서 주목해봐야 할 종목들 탑6를 선별해봤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바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입니다. 일단은 정말 매주 새로운 보안 사고가 현재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특히나 클라우드 기반 보안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오류로 인터넷에서는 일시적인 혼란이 있긴 했었지만 여전히 업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기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사용자들로부터 보안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이것을 분석을 하고요. 전체 네트워크의 보안을 자동화를 합니다. 이로써 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탐지를 합니다. 특히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이 팔콘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그 효과 자체가 더욱더 커집니다. 이런 위험성에 대한 방대한 데이터와 높은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사보다 훨씬 더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현재 크라우드 스트라이크의 연간 수익은 약 36억 5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무려 75%에 이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이를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를 현재 시장 규모를 1,0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고요. 2028년에는 이 규모가 2,250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페이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정말 현금 창출 능력이 뛰어난 기업인데 주가가 최고점 대비 약 75%나 하락하면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가 하락의 주된 이유가 2022년에 이 페이팔의 성장세가 갑자기 둔화가 되면서 이 투자자들의 기대에 못 미쳤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영진이 이전에 제시했던 이 사용자 성장 목표가 지나치게 높았음을 인정한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2023년부터 지금까지도 이 성장세는 여전히 더딘 편이고요.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현재까지는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페이팔은 강력하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경영진이 완전히 교체가 되는데요. 새로 합류한 경영진은 업계에서 굉장히 뛰어난 인물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페이팔과 벤모는 총 4억 2,9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연간 1조 6천억 달러 이상의 결제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50억 달러에 달하는 잉여 현금을 창출해서 이 현금을 활용해 자사주를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에어비앤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어비앤비만큼 한 업계를 완전히 뒤흔든 회사는 정말 드뭅니다. 2007년에 창업자들이 아파트 이 바닥에 매트리스 몇 개를 깔아놓고 시작했던 이 회사는 여행 숙소를 찾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꿔놨습니다. 지금 에어비앤비는 약 500만 명 이상의 호스트가 800만 개 이상의 숙소와 체험 상품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는 정말 놀라운데요. 이 최근 분기만 하더라도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된 숙박과 체험은 1억 2,500만 건이 넘고요. 총 예약 금액은 21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나 늘었습니다. 에어비앤비는 규모만 큰 게 아니라 수익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1년 동안 43억 달러의 잉여 현금을 만들어냈고요. 이익률은 41%에 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밝게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에어비앤비는 현재 110억 달러 이상의 현금과 단기 투자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요. 아직 성장할 여지도 굉장히 큽니다. 증권가에서는 단기 숙박, 장기 숙박, 다양한 체험 상품까지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그 시장 규모를 수조 달러에 이를 것이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영진도 회사의 잠재력이 주가에 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쇼피파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피파이는 다양한 규모의 기업이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소규모 사업자들을 돕는 데 집중을 해서 이들과 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월 39달러부터 시작하는 구독 요금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1인 사업자를 위해서 더 저렴한 조금제도 현재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결제 처리,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통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원스톱 쇼핑 서비스 덕분에 쇼피파이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쇼피파이 생태계에서 이뤄지는 이 전자상거래 매출은 아마존을 제외했을 때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나 이는 쇼피파이 성장의 시작일 뿐이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1년 동안에 쇼피파이는 78억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매출은 쇼피파이가 목표로 하고 있는 1,530억 달러 규모의 전체 시장에 비했을 때 굉장히 작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점점 더 많은 소매업체들이 온라인 판매에 주력을 하면서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자상거래는 초기 단계로 미국 전체 소매 판매 중에 약 15% 정도만 온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쇼피파이는 이 시장에서 두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 경쟁사 대비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에 경기 침체 우려와 소비 지출 감소로 주가가 최고점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쇼피파이는 여전히 매력적인 투자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메르카도 리브레라는 조금은 생소한 종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메르카도 리브레는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영향력이 크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는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를 포함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은 여러 나라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굉장히 막강한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메르카도 리브레는 단순히 온라인 쇼핑몰 그 이상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결제 플랫폼 메르카도 파고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류 서비스 메르카도 엠비오스, 비즈니스 대출 플랫폼 메르카도 크레디토 등 굉장히 다양한 사업을 함께 펼치고 있습니다. 이 메르카도 리브레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은 2024년 2분기에 126억 달러 규모의 상품 거래를 기록했는데요. 이는 2023년 같은 기간보다 약 83%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메르카도 파고는 연간 1,700억 달러 이상의 결제를 처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 75%는 메르카도 리브레 플랫폼 외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사업들이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셈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직 초기 단계인 대출 서비스 메르카도 크레디토도 주목을 굉장히 크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49억 달러의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긍정적인 부분은 이 모든 사업이 아직까지 좀 성장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메르카도 리브레의 거래 규모는 아마존의 약 8% 수준이고요. 메르카도 파고의 결제 규모도 페이팔의 10%에 불과합니다. 성장 가능성이 매우 큰 셈입니다. 이 메르카도 리브레는 라틴 아메리카의 아마존 이렇게 불릴 뿐만 아니라 이 페이팔, 스퀘어, 쇼피파이까지 모두 합친 것과 또 같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성장 초기 단계에 있고요. 앞으로 라틴 아메리카의 전자상거래와 또 핀테크 시장이 더 발전함에 따라서 메르카도 리브레는 장기적으로 큰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또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흔하게 좀 볼 수가 있는 바로 월트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좀 포트폴리오에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올웨더 타이어와 같습니다. 팬데믹으로 테마파크와 영화 사업은 타격을 조금 받았지만 이 디즈니 플러스 스트리밍 서비스는 예상보다 좀 빠르게 성장해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출시된 지 5년 자체가 채 되지가 않았는데 현재 약 1억 5,400만 명의 구독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훌루까지 더해지면 추가로 5,100만 명의 구독자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수에 큰 영향이 없었고요. 디즈니의 스트리밍 사업은 최근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요즘 소비자들이 인플레이션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지만 디즈니의 테마파크, 영화, 크루즈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것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디즈니의 테마파크는 팬데믹 이전보다 방문객 1명당 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디즈니가 방문객들이 테마파크에서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정말 다양한 전략을 펼친 결과입니다. 또한 디즈니는 앞으로 10년 동안 테마파크와 크루즈에 6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향후 몇 년간 고객 수요를 꾸준히 유지하려는 계획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디즈니는 디즈니 플러스, 훌루, 그리고 ESPN 플러스 등 이 스트리밍 플랫폼의 수익성에도 집중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강력한 조합을 보일 것이라고 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요약을 하자면 디즈니는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이 전통적인 사업 그리고 기술 중심의 성장 사업을 모두 갖춘 최고의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디즈니가 가진 뛰어난 지적 재산권인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스타워즈, ESPN, 픽사 등과 또 안정적인 이 테마파크 사업은 회사의 안전 마진을 제공을 하게 되면서 가장 안전한 주식 중 하나라고 꼽히고 있습니다. 동시에 새롭게 성장하는 사업 부문이 발전을 하면서 수익 성장 잠재력도 여전히 크다라는 점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개 기업들 살펴봤는데요. 이들 기업들은 이렇게 각각의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과 또 혁신적인 성장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 상황에서도 영향을 좀 받지 않은 모습도 보이고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의 꾸준한 노력과 사업 확장성은 분명하게 눈여겨볼 만합니다. 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시장에서 기업들이 보여줄 새로운 움직임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일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BOJ 금융정책회의 2일차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중국의 LRP 금리 결정 1년, 5년이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니까요. 이 부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글로벌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국내 증시로 시선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시장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빅컷 이후의 반응을 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 연휴가 끝나고 돌아왔고 또 개장한 첫날이기도 했습니다. 연휴 끝나고 돌아와서 빅컷이라는 성적표 받아들였는데 반응은 사실 미지근했습니다. 근데 지수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미지근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세하게 좀 뜯어보면 오히려 금리 인하 수혜 섹터는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약 바이오 강세 보이는 종목들 일부 있었고요. 특히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오토론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크게 좀 상승세를 타기도 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테슬라가 급반등했던 이유도 여기에서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조선주도 어제 굉장히 큰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배를 좀 수주받았을 때 자체적으로 채권을 발행한 이후에 배를 다시 한번 건네주게 될 때 이때 50% 다시 돈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금리가 인하가 되어 있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조선주도 어제는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양시장 일종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보합 수준에서 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오전 10시를 기해서 다시 한번 저점을 딛고 좀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성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는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도 1조 넘게 좀 빼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 기관 투자자가 8천억 원 넘게 담아내면서 이를 좀 방어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다행히 있겠지만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다행히 시장을 좀 끌어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일 순매수 탑5 종목들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외국인부터 살펴보면요. 알테오젠과 삼바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지수 반응은 미지근했지만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섹터들은 올라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에 그대로 좀 반영이 됐습니다. 일단 제약 바이오 관련해서 알테오젠과 삼바가 있고요. 자동차 관련해서는 현대차를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어제 알테오젠과 삼바는 다시 한번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높은 기록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관 쪽으로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반도체 투톱을 담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모건 스탠리 발로 인해서 리포트로 인해서 반도체들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히려 기관 투자자들은 이를 이용해서 좀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이 현대차를 담아갔다면 기관 쪽에서는 기아를 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매도했던 쪽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기관 쪽에서는 투톱을 좀 담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외국인 쪽에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같이 좀 덜어내는 모습을 보였고요. 기관 쪽으로 넘어와서 봤을 때는 삼성전자 우선주를 덜어냈습니다. 그리고 LG이노텍도 함께 매도를 좀 했는데요. 아이폰 16 시리즈가 예상보다는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자 수도 15 시리즈와 좀 대비했을 때도 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하드웨어 쪽 부품단도 우리 시장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는 LG이노텍을 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테마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자율주행 테마가 오랜만에 좀 시세를 냈습니다. 전반적으로 현대차 관련한 소식들이 좀 자율주행에게 있어서는 호재로 좀 작용을 했는데요. 먼저 연휴 전에 있었던 현대차랑 GM 협력 소식도 있었습니다. 특히 자율주행이나 UAM과 관련해서 이 두 회사가 제휴를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일단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연휴 사이에 있었던 기사가 연휴 마치고 난 이후에 반영이 됐습니다. 구글의 자회사인 웨이모랑 같이 로보택시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논의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율주행주들이 관심을 좀 받았고요. 추가적으로 중국산 테슬라에서 FSD,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한 버튼을 찾을 수 있었다라는 기사도 보도가 좀 됐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25년 초쯤에는 다시 한번 좀 출시가 전망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이 좀 모아지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력기기랑 전선 쪽도 잘 갔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다 보니까 숫자가 잘 나올 수 있는 쪽으로 투자자들은 일단 시선을 좀 돌리는 모습도 살짝 보였는데요. 더불어서 JP모건 쪽에서는 HD 현대일렉트릭, 그러니까 전력기기 관련해서는 가장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에 대해서 투자 의견에 있어서 비중 확대를 제시를 했습니다. TP도 37만 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종가가 31만 7천 원이었습니다. 여전히 룸이 좀 상방으로 열려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블랙록과 마이크로소프트는 40조 원 규모의 AI 펀드를 조성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AI 펀드 안에 들어가는 내용 중에 하나가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언급이 되면서 어제 전력 기기나 전선 쪽도 강세를 같이 좀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CBDC도 오후 3시를 좀 기점으로 해서 장 막판에 좀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센트럴뱅크,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발행하게 되는 디지털 커런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는 12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테스트를 진행하겠다라는 소식이 오후 3시쯤 발표가 되게 되면서 관련주들이 갑자기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테스트 내용을 좀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은행 통장에 10,000원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중앙은행을 통해서 이 10,000원과 동일한 토큰으로 교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이런 곳에다가 토큰을 저장을 해두고 하나로마트나 편의점에 갔을 때 이게 실제적으로 결제가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게 오는 12월부터 시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한네트랑 KCT 그리고 로지시스도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기사들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비컷이라는 결과치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증시에게는 호재일까 호재가 아닐까라는 부분도 고민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호재가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일단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드는 9월 FOMC를 통해서 비컷을 결정을 했습니다. 경기 침체 때문에 한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경기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제적인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설명을 좀 했고요. 오히려 이럴 경우에는 유동성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증시에서 봤을 때는 좀 호재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다만 변수는 엔캐리 트레이드입니다. 특히나 오늘 또 BOJ 금리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힌트가 조금이라도 나오게 된다면 시장의 변동성을 좀 야기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염두를 해두셔야겠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 수혜주, 낙폭 과대 종목, 그리고 금융 섹터까지 만약에 비컷이 시작이 되고 올해 안에 추가적으로 인하가 된다면 주목해야 될 섹터에 대해서 언급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금리 인하 수혜주 하면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또 제약 바이오 그리고 성장주가 될 수 있겠죠.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출 받는 데 있어서 조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는 어제도 굉장히 잘 갔습니다. 삼바랑 알테오젠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요. 리가켄 바이오나 휴젤, 에스티팜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낙폭 과대 종목하면 어제 시장을 좀 장악했던 반도체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자동차나 조선 쪽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금융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나 실적도 탄탄하게 가지고 가고 있고 최근에는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둔 상황 속에서 주주 환원 정책도 내놓기 때문에 이에 대한 호재도 같이 가져갈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K 음식료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폭이긴 합니다만 어제 김 관련주들이 잠시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요.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인도 시장과 연계를 좀 지을 수 있겠습니다. S&P가 인도 경제가 28년 되면 3위까지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최근 부상하고 있는 유망 수출 품목으로 김이 언급이 됐습니다. 지금 2023년 기준으로 사상 처음으로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인도 시장은 아직 2.7%밖에 되지 않아서 성장성이 굉장히 크다, 블루오션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 또 좋은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음식료 수출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라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농식품부가 올해 1월에서 8월까지 라면 수출액을 조사를 했는데요. 약 1조 1천억 원 정도 나오면서 YOY 대비해서는 31.7%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라면 수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한 시점 또한 작년과 대비했을 때 벌써 2달이나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요. 올해 연간 기준으로 최대치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해서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우리 반도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쳤던 리포트가 있었죠. 연휴 사이에 나왔었던 모건 스탠리의 리포트였는데요. SK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과 TP를 조정을 좀 했습니다.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2단계 정도 내렸고 TP는 한 54% 정도 내려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중국 메모리 반도체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캐파가 너무 늘어날 수 있다.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언급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좀 반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모건 스탠리는 모순적인 태도를 취했다라는 부분입니다. HBM 시장 점유율을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3개 기업이 지금 나눠서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공급 과잉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SK 하이닉스에는 부정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같은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마이크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모순적인 태도를 보였다라는 부분 포인트 삼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부분은 마이크론에 대한 고평가 논란입니다. 추정 PER을 봤을 때 PER이라고 하면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해서 수익을 1로 비율을 좀 했을 때 주가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의 수익이 1이라고 쳤을 때 PER이 7배이기 때문에 7배 정도, 7층 정도의 계단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1이라고 쳤을 때 지금 주가의 위치가 145층에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마이크론에 대한
대해서 굉장히 고평가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리포트 발간 전에 모건 스탠리 창구를 이용해서 대량 매도가 나온 것이 확인이 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좀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일정 체크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 안에서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BOJ는 일단 금리 동결 쪽에 조금 더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혹시나 또 코멘트 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감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정상 오늘까지 HLB는 허가 재심사 신청도 예정되어 있으니까 HLB가 어제 시간 외에서부터 움직임을 좀 보였으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이렇게 오늘 찾아볼 이슈부터 종목 그리고 글로벌 이슈까지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저는 잠시 후 9시 개장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 전략대 저희와 함께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구로 이어가 볼 텐데요. 가장 특별한 경제 정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소연 앵커 만나보시죠. 네, 서울경제TV 톡톡한 경제 뉴스 이소연입니다. 투자자들이 지금 가장 궁금해할 이슈를 찾아 그 내용에 대해서 파고 들어볼 텐데요. 오늘 준비한 소식들 화면으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다양한 키워드 가운데 오늘은 SK하이닉스 살펴보겠습니다. 연휴 시작 전 마지막 증시 개장일이었던 지난 13일 모건스탠리 창구를 통해 100만 주가 넘는 SK하이닉스 주식 매도 주문이 체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절반 이상 낮추는 등 사실상 매도 의견을 낸 바 있는데요. 19일 IB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모건스탠리 서울지점 창구에서 SK하이닉스 매도 체결량은 101만 1,719주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당일 종가 기준으로는 1,670억 규모의 매도였고요. 모건 서울 창고의 순 매도량은 78만 8,678주로 이날 전체 증권사 순 매도량의 1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IB 업계에서는 단일 창구에서 하루 만에 펼쳐진 이 같은 대규모 매도세가 다소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서울지점에 이어 매도량이 많았던 창구는 JP모건, 그 뒤를 이어 맥쿼리 등으로 나타났고요. IB 업계 한 관계자는 모건스탠리 창구는 거의 대부분이 외국계 펀드나 기관들이 이용하는 곳이라며 당일 매도량 역시 한국 기관이나 개인보다는 해외 펀드가 주문을 낸 것이 대부분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건스탠리는 지난 15일 겨울이 다가온다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기존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투자 의견도 비중 확대해서 축소로 변경됐는데요. 회사는 하향 조정의 이유로 메모리 반도체 업황을 꼽았습니다. 다만 이런 의견에 반대를 표하는 업계 관계자들도 많습니다. 현재 반도체 업계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해석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은 향후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할
하락하지 않도록 공급량 등을 조절해 나갈 것이라고 이들의 업황에 대한 의견을 꼬집었고요. 특히 어제 국내 시장은 간밤에 미 중앙은행이 비컷인 50bp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나 홍콩 항생 지수가 2% 넘게 오른 것과는 대조적인 움직임입니다. 19일 코스피 지수는 0.21% 상승한 2,580.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는 시가총액 최상위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주가 급락한 영향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이날 코스피는 외국인이 1조 1,721억 원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지만 기관과 개인이 각각 8,777억 원 그리고 2,670억 원을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습니다. 어제 코스피 반도체는 폭락하면서 투톱 모두 장중 52주 신저가를 찍어냈습니다. 삼성전자는 한때 3.42% 빠진 62,200원까지 내려갔다가 소폭 회복해 전장보다 2% 정도 하락한 63,100원에 장을 마쳤고요. SK하이닉스는 4.98% 내린 154,700원으로 출발해 16만 원대가 깨졌고 장중 11% 하락한 144,700원을 기록하면서 충격을 더했습니다. 결국 6.14%까지 내려가 152,800원으로 15만 선을 간신히 사수하면서 종가 형성했는데요. 외국인은 삼성전자에서만 1조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회수했고 SK하이닉스에서도 3,650억을 순매도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입니다. 주력 제품은 낸드와 그리고 D램을 중심으로 하는 메모리 반도체이며 일부 팹을 활용하여서 시스템 반도체인 CIS, 즉 이미지 센서 생산과 파운드리 사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여기에서 휘발성 메모리인 D램과 비휘발성 메모리인 낸드 플래시를 주력 생산하고 있는데요. 연결 기준 매출액은 2024년 반기 기준 28조 8,529억 원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는 35만 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은 혼란과 배신감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올려잡더니 주가가 떨어지니까 뒤늦게 목표 주가를 내려잡은 데에 대한 충격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여기에 국내 증권사들도 삼성전자에 이어 국내 시총 2위 종목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는 모양새입니다. 섹터에 대한 긍정적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도 연간 실적 전망을 낮춰 잡았고요. 앞서 KB증권과 삼성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28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같은 날 현대차증권도 기존 29만 원이던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6만 5천 원으로 내려잡았고요. 한국투자증권도 SK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29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일제히 낮춘 것은 실적 전망치를 기존에 비해 내려잡았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은 SK하이닉스에 대한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24조 2천억에서 23조 2천억으로 1조 원 낮췄고요. KB증권도 보고서를 통해 내년 SK하이닉스 영업이익 전망치를 기존 대비 각각 6.1%, 5.3% 하향한 22조 9천억 원, 35조 2천억 원으로 수정했습니다. 3분기 현재 스마트폰과 PC 등 B2C 제품 판매 부진에 따른 세트 업체들의 메모리 모듈 재고 증가로 올해 하반기 메모리 가격 상승이 당초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있는 원화 강세가 실적 개선에 비후 우호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현재 스마트폰과 PC 업체들의 메모리 모듈 재고는 평균 14주로 추정돼 세트 업체들은 올해 연말까지 보수적인 부품 구매 전략을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하반기는 D램 수요 양극화 현상도 뚜렷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기대감이 큰 HBM과 DDR5 등 인공지능 그리고 서버용 메모리 수요는 여전히 견조할 것으로 파악이 되지만 D램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B2C 수요 부진은 하반기에도 회복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 역시 반도체 기업들의 3분기 이익은 예상 대비 다소 약하다며 인공지능 지출은 여전히 강하지만 전통적인 스마트폰, PC와 같은 디바이스 수요가 개선되지 않고 있고 2023년 공급 과잉 대상 가격에 재고를 축적한 고객들은 재고를 소진하고 있기 때문에 둔화에 대한 무게추가 더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날 삼성증권은 반도체 업체에 대한 투자를 두루 경고하면서 SK하이닉스 이외에도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12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맞췄고요. HPSP는 46,000원에서 4만 원, 이오테크닉스도 25만 원에서 21만 원, 하나머티리얼즈와 하나마이크론 등도 목표 주가를 내렸습니다. 다만 증권사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AI 칩 수요 약화 현상이 관찰되고 있음에도 큰 방향성을 바꿀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우려를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내용들 살펴보시면서 투자 판단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증시 후 개장 방송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KM투자파트너스 김성훈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우리 시장 돌아봤을 땐 모건 스탠리 발 리포트로 인해서 일단 반도체 투톱이 굉장히 크게 흔들렸습니다. 왜 이렇게 한국 반도체에게만 박하게 이렇게 리포트를 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어제 급락분이 굉장히 컸거든요. 두 자릿수 하락세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일각에서는 너무 과도하게 좀 판단했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그래도 좀 안심인 거는 SK하이닉스가 우리가 투자 심리적인 지지 구간이었던 15만 원 구간을 다시 이제 뭐 재탈환이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네, 지지를 하면서 사실 일말의 가능성은 좀 남겨뒀는데 좀 안타까운 점은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제 모건스탠리 외국계 기업에서의 레포트가 그렇게 뭐 26만 원에서 뭐 12만 원까지 이렇게 변동폭이 크게 나왔다는 점 사실은 국내 반도체주들의 경계 심리가 일정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리가 7월 달에 반도체주들이 한번 급락세를 보인 그 트리거가 노이즈가 뭐냐면은 사실 이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함께 반도체, 글로벌 반도체주에 대해서 제재에 대한 우려감이 섞이면서 사실 엔비디아하고 우리가 국내 이제 투톱 종목들의 주가 흐름이 동조화가 좀 이탈되는 오히려 엔비디아가 반등을 강하게 준 리커버리가 빨랐다면은 오히려 국내 투톱은 사실상 계속해서 지지력을 잃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같은 경우는 반등세에 대한 기대감은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3분기 비었던 룸 사실 이제 블랙웰 지연 뭐 그런 것이 어느 정도의 빌미를 가져다 줄 수는 있는데 사실 이제 포커스를 맞춰준다면은 이제 우리가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부진했다는 점은 주가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고 사실 블랙웰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의 기초체력, 반도체에 대한 기초체력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악재는 일정 부분 뭐 반영을 거의 저는 뭐 99% 이상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점차적인 뭐 저점 매수 구간에 일단 돌입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저는 이제는 좀 긍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현재 놓여있는 이 구간의 가격대가 오히려 악재를 좀 반영하고 있는 구간일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대표님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HBM은 주문 받아서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는 어떤 부분 때문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제 우리가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리고 삼성전자가 콜테스트 아직 통과는 안 했지만은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이 주문량, 선주문량이 계속 밀려 있다라고 언론에서는 계속 얘기는 나오지만은 사실상 반도체나 다른 제조업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중에
후에 이제 증설 이후에 사실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이 시기가 사실 뭐 내년 정도라고 예상이 되지만 그것에 대해서 미리 주가는 이미 최근에 사실 주가가 주식시장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반영해서 선순환 과정에서 이런 그 주기가 좀 빨라졌다는 우려감 뭐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뭐 과대 해석을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HBM에 대한 공급 과잉 우려감은 사실 저는 기우라고 생각이 되고요. 사실 우리가 이런 부분도 언론에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모바일향 HBM이 사실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그 섹터 카테고리에 네네. 대해서 HBM의 증설 그리고 이제 공급 과잉은 사실 좀 시기상조일 수 있겠다.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주가가 빠진 이 트리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의 이제 반도체 제재의 우려감이 오히려 좀 더 많이 반영된 국내 주가의 수준에서 이 과매도 구간에 대한 그 흐름이 저는 뭐 예상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요. 공급 과잉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기우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습니다.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이 나쁘지 않게 끝이 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흐름이 좀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도 반등을 했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 반도체 투톱은 어제 뭐 물론 장 막판에 조금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가 좀 되긴 했는데 오늘 좀 힘찬 모습 보여줄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예상가 잠깐 보니까 SK하이닉스가 뭐 4%대 사실 상승폭을 예상을 하지만 아직 예상가기 때문에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사실 오늘은 반등세를 보여줄 만한 뭐 가속력은 우리가 미국에서 이제 금리가 비컷으로 인하됐다는 이유는 사실 어제 이제 미국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은 기술주를 중심으로도 반등세가 컸다는 거죠. 그렇죠. 그동안에 금리를 비컷을 단행하면서 기술주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기초 체력 부분을 좀 시간을 어느 정도 좀 늘려줬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미국 시장이 오히려 비컷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훈풍이 마련이 됐다 해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도 어제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러한 연속성 이후에 반도체가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진행이 된다면 오히려 저는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매기가 붙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저는 어저께 뭐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던 우리가 환율에 대한 수혜주로서 하반기에 좀 조정폭을 받았던 뭐 전력기기라든가 방산주들 대표적으로 반등을 좀 줬기 때문에 반도체도 이와 뭐 맞물려서 한 번은 상승세를 일단 데드캣 바운스라고 단정짓기 너무 이르다라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미국 시장 따라서 오늘은 좀 커플링 되면서 올라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뭐 삼바나 혹은 알테오젠 살펴보면 반도체 이렇게 빠질 때 그나마 방어해주고 있어서 역시 믿을 건 바이오인가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지금 접근해도 되나? 혹시 늦었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또 보니까 늦진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어떤 섹터에 좀 주목해보면 좋을까요? 사실은 뭐 너무 많이 얘기가 나와서 사실 재탕하는 느낌도 있지만 네. 핵심은 CDMO라고 보실 수가 있고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신약 개발 업체들의 투자를 한다는 그 만약에 바늘구멍을 좀 어느 정도 돌파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CDMO는 전반적으로 종목 수도 좀 뭐 간추려서 저희가 뭐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뭐 바이넥스, 에티팜 이렇게 뭐 몇 가지 종목들로 간추릴 수가 있기 때문에 종목을 선택함에 있어서 선택과 집중이 될 수가 있고 사실 실패하는 확률이 좀 적습니다. 대신에 CDMO 시장이 천조, 뭐 연 성장률이 7%에서 10%대로 예상이 되긴 하지만 사실 인도의 CDMO 시장이 지금 3위인데 중국의 이 캐파 비중을 네. 우리나라도 뭐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지만 인도가 가장 유리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인건비 대비해서도 40% 정도 싼 인도 시장의 가성비를 국내 시장이 어느 정도 뚫을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 의문점이긴 의문점인데 뭐 긍정적인 이슈는 삼성전자가 100만 원을 일단 안착했다는 데 보완점을 두고 사실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넥스라든가 그리고 이제 에스티팜 중심으로서 사실 신규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뭐 생물보안법이 끝나더라도 실적으로 수반되는 일단 실적주로서의 느낌은 CDMO 시장이 가장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삼바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역시나 일단 시장 안에선 CDMO가 대세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HLB도 살짝 좀 여쭤볼게요. 일단 오늘 일정상 FDA 리보세라니 관련해서 허가 재심사 서류를 낼 것으로 일정상 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제 마감가 살펴봤을 때는 일단 마이너스권이었는데 시간 외에서는 그래도 좀 HLB 관련한 종목들이 좀 오름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이벤트를 좀 기대해 보면서 주목을 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다른 섹터의 그 캡 어느 정도 이벤트보다는 좀 약할 수는 있다. 왜냐하면 너무나 오래된 이벤트로서 맞아요. 재탕을 하는 느낌은 들지만은 우리가 중국에 문제 삼았던 뭐 CMC 제조 공정 보안 서류를 준비를 해서 완료했다는 점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고, 근데 결과 발표까지는 한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관망세를 유지할 수 있는 그 수급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뭐 CDMO, ADC, 다양하게 바이오시밀러 등 다양한 카테고리가 좀 더 매력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HLB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가를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에 좀 담고 있어서 신규 진입에 대해서는 저는 뭐 사실 계속해서 뭐 관망 유지, 보수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결과 발표까지 6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긴 호흡을 보고 가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어제 모건 스탠리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연휴 끝나고 우리가 받아들인 건데 SK 하이닉스가 크게 좀 영향을 받았습니다. 투자 의견 같은 경우에는 2단계 하향을 시켰고요. TP 같은 경우에는 54% 정도 크게 좀 밑으로 내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내렸기 때문에 사실상 매도 리포트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반도체 투톱을 굉장히 비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를 찾아보자면 어제 반도체 투톱이 좀 마지막에 꼬리를 좀 아래꼬리 그리면서 말아 올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더불어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반도체 흐름도 나쁘지 않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4% 넘게 급등했기 때문에 오늘은 힘찬 시작을 좀 기대해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문 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9월 20일 금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일단 미증시, 미국에서 이게 B컷을 단행한 가운데 어제 아시아 증시는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되돌아보자면 장중에는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다가 장 막판 들어서 조금은 상승폭을 보여주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특히나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집중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지수의 하방을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진행될지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간밤에 미증시 3대 지수 모두 다 큰 폭으로 올라간 영향으로 조금 풀이가 되고 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89%나 큰 폭으로 올라가면서 2603선, 2600선 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0.9% 비슷한 수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746포인트 선에서 현재 시장 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현재 어떤 흐름 보이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개장 현재 빨간색으로 모두 다 물든 지는 정말 오랜만에 이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전 거래일 바로 어제 굉장히 큰 폭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모건 스탠리에서 지금 좀 부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 굉장히 큰 영향을 받았지만 오늘은 그 영향분을 다시 한 번 더 올려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간밤에 엔비디아의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우리 반도체 쪽에도 훈풍이 들이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58% 올라가
올라가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폭이 조금 더 큽니다. 어제 낙폭분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고 있습니다. 4.25% 올라가면서 15만 9,300원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2.17% 올라간 채로 현재 딱 40만 원 선대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어제자 3년여 만에 다시 한 번 더 황제주에 등극을 했습니다. 오늘 그 기세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0.29% 올라가면서 지금 105만 2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KT의 최대 주주로 정부로부터 공식 인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양사가 협력을 지속을 해왔던 이 커넥트카 사업이 더욱더 확대될 계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까지 현재 시장에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1% 올라간 채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을 제외하고 모두 다 빨간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지금 에코프로비엠을 생각해봤을 때는 1.52%나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HLB도 1.85%,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2.47%, 엔캠도 1.72%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대부분 빨간불을 켜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어제 장에서는 조금 약세를 보여줬던 게 바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였는데 오늘 장에는 그 낙하에서 했던 분을 모두 다 회복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 속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난 거래일에는 열었을 때 대부분 종목들은 조금 약세를 보였습니다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종목들이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전자기술 파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전자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2%가량 올라오면서 64,4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5%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5%를 넘어간 채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고요. 조금 이 반도체 쪽이 어제 약세였지만 오늘만큼은 다시 그 약세였던 분을 다시 한 번 더 되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전기전자 쪽에서는 모두 다 지금 상승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음 섹터들은 과연 어떤 모습일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섹터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면 제조업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제조업도 지금 대부분을 모두 다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삼성중공업부터 살펴보자면 1.52% 현재 올라오고 있고요. 두산에너빌리티도 지금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체코 원전 지금 수주로 인해서 이슈 계속 받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체코를 방문했기 때문에 그 이슈 어제는 조금 강하게 나타났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습이 약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마찬가지 반도체 종목들 오늘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텐도 방산주 오늘 올라오고 있고요. 대한전선도 1.67% 상승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오션도 2.85%로 조선주 오늘 또 올라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0.73%, 한온시스템 같은 경우도 0.7% 올라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이 해리스 트레이드의 관련주 계속해서 대장주격으로 움직였던 CS윈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0.87%로 조금은 아쉬운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분을 어느 정도는 조금 뱉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마켓도 0.6% 하락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비엠은 1.58%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섹터들도 한번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융 쪽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금융도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냈습니다. 대장주격으로 움직이는 KB금융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금융 업종의 강세를 또 이끌어갔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1.7% 여전히 그 상승 추세 이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0.6%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한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소폭이지만 그래도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하나생명보험도 0.3%고요. 하나금융도 0.6%로 보험, 금융 모두 다 현재 상승불 켜내고 있고요. SK스퀘어도 그렇고 미래에셋도 그렇고 BNK 모두 다 지금 상승불 킨 가운데 지금 인터넷 뱅킹인 카카오뱅크마저도 현재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몇몇 보험주에서는 조금 하락분이 보여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조금 주의하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섹터도 차례차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세스 산업 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눈에 띄는 게 금양이 아닐까 싶은데요. 금양은 현재 16.58%로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봤던 섹터들 그리고 종목들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상승률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에코프로 BM과 마찬가지로 나란히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1.7%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도 1%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섹터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소비자 내구재 쪽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개장할 때 방금 열었다시피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현재 마찬가지로 현대, 기아 나란히 지금 상승불 켜내고 있습니다. 기아 같은 경우에는 1% 조금 미만의 상승폭 보여주고 있고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1%가 넘어가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현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조금의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말 소폭의 0.09%지만 이게 지금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다른 건설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상승불을 켜고 있습니다. 0.32%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섹터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프로세스 쪽을 살펴봤으니까 커머셜 서비스 쪽으로도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몇몇 종목이 많이 보이지는 않지만 모든 종목 현재 상승불 켜고 있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2.41%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DX도 0.86% 올라오고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경영진 리스크로 주목을 받으면서 좀 약세를 보였던 게 바로 하이브가 아닐까 싶은데 오늘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0.37%로 소폭이지만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도 1.44%로 카카오뱅크와 마찬가지로 함께 움직이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유틸리티 쪽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두 가지 종목이 떠 있는데 두 가지 종목 지금 방향성이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0.42% 올라오고 있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0.68% 하락한 채로 좀 희비가 교차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섹터들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리테일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강하게 보이는 게 바로 이 실리콘2가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화장품주가 지금 바닥 저점을 확인했다라면서 긍정적인 전망을 나타내는 또 리포트를 발간을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화장품주 쪽으로 시선이 돌아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현재 실리콘2는 2.3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섹터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송 배달 쪽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송 배달 쪽을 확인해 보면은 일단 이쪽 섹터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종목들은 상승불을 켰지만 이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에 HMM 같은 경우는 0.4%로 계속해서 조금이나마 강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도 1.45% 나오고 있고요. 한진칼 같은 경우는 대한항공과는 조금 다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1.36% 올라오면서 현재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시장 속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서 예상했던 것처럼 오늘 반도체 쪽에 수급이 좀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반도체 투톱 흐름도 나쁘지 않고 앞서서 살펴봤던 HLB는 91,200원 선까지 올라오면서 5%대 강세 보입니다. 출발한 이후에 강세 보이고 있고요. 지수 상황부터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시장 오늘 플러스권에서 머물고 있고요. 둘 다 1% 넘는 강세 보이면서 움직입니다. 코스피가 2,600선 넘어서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1.3%대 강세 보이면서 750선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오늘은 개인 투자자가 매도 우위 보이고 있고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 포지션이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을지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시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오늘 함께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 오늘 홀로 차익 실현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리 테마들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부터 함께 볼 텐데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우리 개장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1.7%, 3.9% 상승하면서 64,200원 그리고 158,900원인데요. 개장한 이후에 16만 원 선까지 다시 한번 도전을 했다가 지금은 소폭 좀 반납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소부장단도 함께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5.4% 상승하고 있고요. 이수페타시스 가장 좀 대표적인 소부장단이죠. 4.06% 상승불 켜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동진세미캠 1.28% 상승하고 있는데요. 소부장 보유하신 분들은 좀 더 걱정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반등세를 좀 보이긴 했습니다만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손실 구간이 꽤 클 것 같아서 대표님께 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투톱은 예상했던 대로 플러스권, 소부장도 오늘은 플러스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손실 보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그럼 소부장 보유하신 분들에게 최선의 대응은 일단은 지금은 대기하는 전략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가장 밸류체인의 상단에 있는 종목들, 뭐 한미 반도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HBM 향 관련돼서 이제 테스트 기업들은 사실 반등폭이 제일 큰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리커버리가 좀 빠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분기에 SK하이닉스가 일정 부분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면 사실 가장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업체들은 소부장단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점유율을 가장 높게 글로벌 점유율을 높게 증가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지금 낙폭이 고점에서 50% 이상 하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투자자분들은 사실 올해 진입한 분들 대부분은 사실 손실폭이 조금 확대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포지션을 줄이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리스크가 좀 확대가 돼서 사실 투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분들은 사실 이제 SK하이닉스라든가 일부 대형주 쪽으로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종목 교체를 했을 때 오히려 좀 더 사실상 반등을 줬을 때 어느 정도의 우려감은 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100%를 투자 포트폴리오를 교체 재정립한다기보다는 일정 부분을 일단 리스크가 조금 더 감소될 수 있는 대형주 단으로 같은 카테고리에서 종목을 교체하는 것이 좀 가장 긍정적인 대응 전략, 전술적으로 좀 맞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수급은 반도체가 좀 같이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포지션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같은 카테고리 내에서 종목 교체는 좀 가능하다라는 코멘트 남겨주셨으니까 소부장 보유하신 분들은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따라가 말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 시장 출발이 좋아서 기분도 좋습니다. 1%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뭐 기준금리에 대한 0.5포인트 인하, B컷을 좀 단행을 했고 이게 미국에서는 사실 뭐 이게 크게 주가 반영이 좀 당일에는 좀 되지 못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기준금리에 대해 0.5포인트에 대한 부담감, 약간의 경기 침체를 좀 인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어떤 시그널들이 사실 경기 심리 관점으로 좀 부각이 됐었고 여기 더해서는 뭐 일본의 최근에 엔화가 좀 강세를 보였던 측면들. 그래서 오늘 뭐 BOJ 회의도 좀 개최가 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뭐 금리 인상이라는 어떤 결정이 갑자기 좀 갑작스럽게 만약에 결정이 된다면 시장에 한 번 더 좀 요동칠 수 있는 어떤 계기로 좀 작용을 하겠지만 대체적인 어떤 전망들은 금리 인상이 아닌 금리 동결 기조로 좀 유지될 것이다라는 어떤 관측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은 그렇게 크게 좀 우려감으로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좀 보십니다. 니케이 지수도 현재 뭐 1.7% 정도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는 뭐 통화정책 회의에서 관련된 지난번 뭐 기습 변수 그런 것들은 좀 없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고 다만 전반적인 어떤 상황들이 경기 침체에 관련된 성명서 내용들을 보면 경기 침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나 둔화를 확인할 만한 지표는 없었다. 다만 이제 고용시장 관련된 어떤 리스크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기 위해서 금리 인하의 폭을 좀 더 확대시킨 그런 결정이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 좀 아쉬웠던 포인트가 있었어요. 이런 것들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지표라든가 고용의 어떤 냉각기들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7월에 했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어떤 내용도 좀 있었기 때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사실 뭐 선제적으로 좀 연준이 좀 잘 반영을 했다라고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더해서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하가 증시에 좀 줄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기조는 무엇일까라는 관점에서 보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될 수 있다. 유동성이 그만큼 풍족해진다는 관점은 단기적 관점보다 중장기 관점에서는 굉장히 유동적인 어떤 자금들의 어떤 유입 효과로 인해서 증시의 어떤 부양 효과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도 좀 잘 나타내준 흐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은 반도체 쪽에서도 좀 강세를 보이고 있고 주목할 부분은 일단 BOJ의 결정이 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오늘 또 미국 시장에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이후 수급 상황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반도체 잘 가고 있는데 의외로 전선과 조선도 강세를 보이면서 같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 이거는 숫자에 좀 주목하고 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최근에 주도주에 대한 수급 장치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 모건 스탠리 이 매달 리포트 효과가 굉장히 좀 크게 역풍을 좀 작용을 했잖아요. 이제 해당되는 수급들이 여기서 뭐 실적도 어느 정도 좀 보장을 해주면서 그래도 단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어떤 수익 기조로 좀 유지될 수 있는 뭐 방산이라든가 실적이 좀 증명을 해주고 있는 전력기기 관련 종목들에 대한 수급 유입으로 좀 이어졌는데 그런데 좀 주목해 볼 포인트가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는 관점은 오히려 환율의 하방 압력을 좀 키울 수 있다는 어떤 관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장기 수주 물량을 획득했던 방산이라든가 조선주의 경우에는 실적이 앞으로 계속해서 좋아진다는 부분보다 환율이 하락함에 따른 수익 지표의 훼손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우리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측면들을 우리가 좀 보면서 투자를 하기보다는 리스크 요인들을 항상 선제적으로 좀 보면서 비중을 좀 유연하게 좀 가져가는 전략이 좀 맞을 것 같은데 올해 사실 뭐 중국에 비해서는 사실 뭐 수주량들은 좀 감소됐지만 선별적인 수주량들이 고부가 선박들의 위주로 이제 포트가 좀 재편됐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수익 지표는 당장의 어떤 훼손 효과는 없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환율이 점진적으로 좀 하락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이익 지표가 훼손될 수 있는 우려감으로 좀 작용될 수 있는 점 이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전선주 전력 인프라의 경우에는 아직까지 뭐 북미향 수요의 어떤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예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OPM 영업이익률이 기대치를 좀 수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뭐 실적에 대한 피크가 전선주 안에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실적 피크가 좀 나타날 수 있는 일부 종목들에 대한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2분기 대비해서 3분기에도 견조한 어떤 수요라든가 매출 확장이 좀 예상되는 종목들만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전반적인 어떤 전력 인프라 뭐 전선주 다 좋다 이렇게 보는 건 좀 리스크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떤 섹터든 종목별로 잘 선별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먼저 체크해 보시죠.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입니다. 영풍금양, S&T 다이내믹스, SK스퀘어, 한미반도체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오늘 한미반도체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10만 300원, 4%대 좀 상승을 하고 있고 고점이 19만 6,200원대에서 뭐 10만 원대까지 좀 하락을 했고 최근에 뭐 9만 2,800원대가 좀 저가 형성을 좀 했는데 사실 주가적인 측면을 보면 거의 뭐 반토막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 반도체 섹터를 볼 때 뭐 전일 뭐 모건 스탠리에 대한 이 매도 리포트에 대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디램의 가격 부분, ASP가 좀 하향되고 있고 이 부분은 오히려 사실 뭐 고대역 반도체 부분에 관련된 수요보다는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국내 리포트에서도 언급했던 지금 세트, IT 수요가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 좀 부진함에 따라서 범용 반도체에 대한 재고량들이 좀 증가되면 오히려 수익 지표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을 좀 반영을 한 것인데 저는 사실 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HBM이라는 부분들, 그래서 뭐 반도체 장비주 안에서 사실 상승했던 한미 반도체의 경우에는 레거시랑 관련된 장비가 아니라 사실상 뭐 고대역 부분이죠. HBM에 적용되는 TC 본드 장비를 좀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AI의 견조한 수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는 뭐 HBM의 공정의 확대 부분을 고려를 해보면 향후 2년에서 3년까지에 대한 일감, 이 부분에 대한 캐펙스가 좀 확대되는 요인들을 좀 고려를 해보면 지금 계속해서 SK하이닉스든 뭐 삼성전자든 설비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흐름들이거든요. 이 부분은 일회성으로 좀 끝나는 것이 아니라 3분기 그리고 4분기 내년 상반기까지 해도 계속해서 장비의 공급량들 좀 증가될 수 있는 추이들. 실적 컨센을 보면 지금 매출액의 경우에 1,942억 원에 대한 매출, 3분기 기준입니다. 영업이익이 816억 원을 좀 예상을 했는데 OPM 기준에서는 50%가 넘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50%가 넘는다는 거는 마진이 50%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마진을 3분기까지 유지될 수 있고 시장의 실적 전망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 달성치가 좀 예상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반도체 빅2를 바라보는 실적의 훼손과는 좀 다른 양상인데 오히려 주가는 더 많이 빠졌다는 점, 이 점을 좀 고려를 해보면 저는 지금 구간 241선을 살짝 좀 이탈했다가 오늘 좀 반등을 좀 나오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 구간은 저는 솔직히 뭐 분할 매수는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닐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먼저 한미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오늘 4%대 강세 보이면서 10만 원 선을 다시 한번 좀 탈환을 했습니다. 차트상으로 봤을 때 21선은 하회하고 있는데 오늘 일봉상 봤을 때는 5일선 타고 또 예쁘게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OPM이 50% 이상이라는 점이 가장 좀 인상 깊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한미반도체 살펴봤고요.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함께 들여다보시죠. 코스닥입니다. 영풍정밀, YC, 제주반도체, KMW, 테크윙 있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영풍정밀을 좀 볼 텐데요. 지금 오늘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했던 29.8% 상승한 2550원. 최근에 급등세를 좀 고려를 해보면 사실 뭐 수급적인 측면만 고려를 해야 되는 게 맞죠. 지금 경영권 분쟁이죠. 영풍과 고려아연의 어떤 지배권 싸움에서 뭐 MBK 파트너스가 백기사를 좀 등극을 했고 다시금 고려아연 측에서도 지금 뭐 새로운 백기사, 새로운 어떤 투자사들, 파트너사를 영입해서 지배 구조를 좀 탄탄하게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전략들을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이 장내 매수라는 관점에서는 고려아연한테는 좀 좋은 것인데 이게 뭐 최대 주주사인 뭐 영풍과 영풍정밀에 관련된 어떤 상승폭으로 좀 이어졌던 부분들은 다소 좀 이게 인위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지금 뭐 신규적 접근은 다들 어렵다는 것을 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다만 지금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뭐 펀더멘탈 관점에서 상승한 것이 아니고 주력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추가적인 어떤 우상향 곡선을 현재 좀 유지할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경영권 분쟁에 관련된 이슈가 수급을 좀 이끄는 형국이기 때문에 저는 보유자는 현재 좀 시세를 좀 더 즐겨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봉, 일봉 다 고가이고요. 지금 월봉 주가도 지금 2550원대는 뭐 최고가입니다. 사실 상단의 어떤 돌파 매물들이 거의 이제 없다는 것들을 좀 고려해 보면 시세의 연속성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 다만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만약에 차익 매물이 좀 쏟아져 나올 때는
소폭이 아니라 대규모 차익 매물로 인해서 좀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하한가 매매도 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주의해 본다면 저는 추세적으로 지금부터는 일부 차익 매물의 관점에서는 비중을 축소해야 되는 관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이기 때문에 보유자는 현재 구간에서 한 50%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하고 난 이후에 오히려 상승 기조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비율을 좀 축소하는 전략에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영풍 쪽에서 영풍 정밀도 경영권에 대해서 공개 매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영풍 정밀도 지금 같이 상승세를 좀 받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가격이 지금 2만 원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 가격 보니까 또 2만 원 넘는 모습도 보이고 있어서 보유하신 분들께서는 앞으로 이 상승세를 조금 더 당분간은 즐기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비중이 올라왔을 때는 50% 정도는 축소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상위 테마들도 함께 이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첫 번째로는 반도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 시장 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제는 모건 스탠리 리포트로 좀 크게 매를 맞았다면 오늘은 이걸 좀 만회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소부장까지 쭉 같이 훈풍 좀 받아갑니다. 전선이랑 조선은 앞서서 잠시 좀 살펴봤었는데 각각 보면 또 이슈는 있긴 합니다. 전선 같은 경우에는 블랙록이랑 마이크로소프트랑 AI 펀드 40조 원 정도 규모로 같이 조성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AI 펀드로 데이터 센터나 혹은 전력 인프라 맞추는 데 있어서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같이 잘 가고 있고 JP 모건이 전선이나 전력기계 대장주로 가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쪽으로 긍정적인 코멘트를 한 부분도 좀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조선도 수주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숫자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쪽이기도 한데요. 신조선가 굉장히 잘 가고 있고 후판 가격도 좀 하락하게 되면서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크로적인 환경으로서는 좋게 좀 가고 있습니다. 다만 10월 1일 기준으로 미국 쪽의 항만에서 파업 이슈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 살펴보면 좋을까요? 예, 반도체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사실 뭐 매도 리포트에 관련된 영향들 이 부분이 오늘의 상승을 과연 이게 바닥 확인하고 난 이후에 추세를 좀 되돌린 것인가라는 생각을 좀 많이들 하실 텐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방향성들이 아직 명확하지 못했던 부분. 상당히 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어제 악재는 저는 상당히 좀 선반영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지금 뭐 PBR단에서도 지금 한 배 미만까지 지금 최하단 구간까지 좀 내려왔다는 점들은 오히려 저가 매수는 좀 가능할 수 있는 구간이긴 하지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는지 또 여기서 추세 전환해서 상승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금의 시그널들은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좀 보세요. 오늘 삼성전자의 일봉 분봉 차트를 보면 시초 대비해서 상승폭이 소폭 좀 반납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뭐 어제 미국 증시의 어떤 기술주들이 좀 상승했던 어떤 추이들과 좀 다른 양상들을 좀 보여주면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도 오늘 뭐 시초의 어떤 상승폭보다는 좀 수급 탄력도 좀 떨어진 그런 흐름들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업황의 불확실성들이 좀 완연하게 해소되지 못했던 측면들이 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다만 리포트의 내용들을 우리가 좀 확인을 좀 해보면요. 모건 스탠리가 좀 제시했던 부분 디램 가격의 상승 속도가 둔화되고 있고 수요와 공급 불균형이 지속될 수 있다. 이 부분은 내년도까지다. 근데 우리가 반도체 업황은요. 6개월에서 9개월간의 이 사이클을 주가에 좀 선반영하는 통계치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안 좋아질 것들에 대한 주가의 반영치가 6개월 정도, 뭐 많게는 9개월 정도가 선반영되는 효과들을 우리가 좀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내년 하반기 기조라면 지금이 아니라 올해 연말부터 조금 감소돼야 되는 어떤 주가의 어떤 차익 부분이라든가 주가의 어떤 하방 조정 부분들은 연말에 좀 나타내줬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이 지금 3분기에 좀 나타내주는 게 좀 맞는 것인가라는 관점이고 두 번째는 지금 고대역 부분에 관련된 수요는 이게 고객사의 요청에 의해서 이 물동량들이 좀 더 조정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뭐 엔비디아가 좀 전략에서도 이야기를 한 것처럼 오히려 블랙엘 칩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어떤 도입들 그래서 이 공급 물량들의 확대를 좀 예시했기 때문에 증산이 될 수밖에 없는 이슈고 이 부분은 향후 2년에서 3년 정도에 대한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좀 논의를 하면 지금 뭐 디램 가격의 뭐 IT 세트의 어떤 수요 부진 효과들은 저는 3분기에서 4분기 초까지 저는 일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내년도에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HBM에 들어가는 수요량들의 증가됨에 따라서 디램이 여기서 30% 정도가 더 이연이 됐죠. 그렇다면 디램의 쇼티지,
고사양 D램의 쇼티지 현상, 공급 부족 사태가 좀 펼쳐진다는 것은 안정적인 어떤 유기적인 어떤 재고 관리 안에서 오히려 가격 상승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은 수익 훼손이 아니라 수익 지표가 개선될 수 있는 효과거든요. 이 부분을 고려하면 지금의 어떤 시장의 어떤 전망치, 모건 스탠리의 어떤 전망은 저는 과감하게 좀 틀렸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통계치가 또 하나 있어요. 2021년도에 대한 자료들을 좀 보면 2021년도에 이 모건 스탠리가 좀 예측했던 삼성전자의 이 매도 리포트가 또 있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사이클에 관련된 둔화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 2017년도에 냈던 또다시 뭐 겨울은 온다 이런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엔 전망치가 완전히 빗나갔죠. 그래서 그 다음에 2018년도에 삼성전자가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좀 이루었던 그런 차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리포트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저는 많이 떨어졌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지금 우리가 전반적인 어떤 금리나 기조, 전반적인 우호자산이 좀 성립되면서 주가 좀 우상향하는 어떤 우호적인 어떤 증시 환경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보면 저는 지금은 매도가 아니라 점진적인 비중 확대를 좀 고려할 수 있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접근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관련된 3분기 실적 피크는 일시적이고 오히려 내년도에 관련된 수익 지표가 확대될 수 있는 요인, 이 부분을 특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과거를 돌이켜서 또 겨울이 온다라는 리포트를 봤을 땐 그 이후의 전망치가 틀렸었기 때문에 요번에 나왔던 이 리포트 또한 잘못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근데 반도체를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일단 특별한 이벤트는 좀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나마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 있다면 삼성전자의 퀄테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물론 그렇죠. 뉴스가 너무 자주 나와서 네. 흥미도가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 소식이 나온다면 반도체를 뭔가 좀 추세를 변환시킬 수 있는 변곡점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부분은 D램의 이 재고량들이 증가되면서 오히려 수익 지표가 훼손될 수 있는 요인인데, 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삼성전자가 지금 뭐 HBM 공정에서는 뭐 사실 뭐 SK 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뒤처져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 HBM3 모델 관련된 퀄 테스트를 좀 통과하고 양산 물량들이 본격화되는 구간이라면 오히려 기대 요인들을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고, 한 가지 더 저는 상승 트리거라고 좀 볼 수 있는 게 엔비디아가 3분기에 출하를 목표로 했던 이 블랙엘이 4분기에는 좀 양산을 본격화하다는 관점, 그리고 여기서는 양산량들을 더 늘리겠다라는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지만 삼성전자의 상대적인 어떤 수혜 효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이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D램의 경우에는 과거 2022년도, 2023년도에 재고가 계속해서 좀 증가됐던 그런 어떤 과도기를 좀 거쳤던 이 메모리 빅투사죠. 좀 SK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리스크 요인 관리 관점에서 보면 전 재고량을 그렇게 뭐 무분별하게 좀 유지할까? 이 생각보다는 저는 유기적으로 관리를 좀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익 지표에 관련된 우려감들은 과거와는 좀 다른 양상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 이건 좀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퀄테스트 소식이 또 반등세를 만들어낼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이 4분기에 양산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양산을 시작한다면 이 양을 계속해서 늘려가는지도 함께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도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방송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7로 이동해서 전력 인프라 관련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전력, 전선 관련주들 굉장히 흐름 좋게 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랑 블랙웰이 AI 펀드 조성한다라는 소식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AI 펀드를 조성해서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또 AI 관련한 전력 인프라를 설치하는데 돈을 사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JP모건 쪽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좀 준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 3.47% 상승을 켜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엇갈린 흐름 보이면서 0.59%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8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토크 살펴볼 텐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였죠. 19일부터 22일까지 일정으로 체코에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정상회담을 가지고 한국과 체코 사이에서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다만 뉴스가 오히려 오늘은 세로뉴스로 좀 작용을 하면서 4.38% 하락을 하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가장 대장주격인 두산 에너빌리티도 일단 현재는 마이너스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 9로 함께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위 테마 당연히 빼놓을 수 없는 주인공이 반도체 주겠죠. 투톱 먼저 살펴보면 SK 하이닉스가 더 탄력이 있습니다. 3%대 강세 보이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아쉬운 부분은 투톱이 장 초반 대비해서는 상승분을 좀 많이 반납한 상황입니다. 장 막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고요. 오랜만에 반도체 소부 장단도 같이 훈풍을 좀 받아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4%, 이수페타시스도 4.9%대 강세 보이고 있고요. 일단 모건 스탠리 발의 리포트에 의해서 매도세가 좀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이를 좀 만회하면서 가고자 하는 흐름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 흐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장 막판까지 기분 좋은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원 40전 내린 1,327원 60전으로 출발했습니다.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2,600선을 회복하면서 개장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리스크를 기회로 활용하는 투자 전략이 유효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PSK홀딩스, 한미반도체를 제시해줬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주말 보내고 다음 주 월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